기대가 더 굉장하신 거라고 알고 있고 거기에 걸맞는 최고의 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아 타이거스를 만들도록 2025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지완 야구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설위원 나지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여울 광주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여울 기자입니다. 네, 두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일단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또 오랜만에 뵀으니까 간단하게 근황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나지완 의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일단은 저는 야구 공부를 좀 하면서 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멘탈적인 부분들을 좀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뭐 강의도 몇 번씩 하고 이제 야구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름 바쁘게 보내셨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김여울 기자님은요? 네, 오랜만에 봤다고 하는데 저는 그 우승하고 나서 그 얘기를 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정말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기아의 캠프, 미국 어바인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 캠프 취재를 하면서 좀 바쁘게 지냈고 기아의 전력을 엿보고 왔습니다. 야구 사랑 많으신 두 분 나름의 스토브 리그를 보내고 계셨네요. 야구가 시작하니까 봄이 왔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야구 개막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이런 분들도 주위에 많은데요. 나 의원님, 올 한 해 많은 시민들이 야구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올 한 해 전망, 관전 포인트 얘기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작년 시즌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하면서 또 관객분들이 1,000만 관객이 넘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만큼 네. 야구의 위상이 높아졌는데 그 역할을 기아 타이거즈가 똑똑히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많은 팬분들이 또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기 위해서 지금 개막을 손꼽아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김효울 기자님 뭐 관전 포인트 꼽으시는 게 있나요? 관전 포인트 역시 흥행 중심은 기아라서 기아가 어떤 행보를 하느냐고요. 또 그 안에 있는 김도영이라는 슈퍼스타의 그 경기 하나하나, 타석 하나하나가 또 야구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김도영 선수가 또 올 시즌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뭐 지도자가 바뀐 새로운 팀들도 있고 하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안방에서 또 시즌을 여는 만큼 그 부분도 좀 하나의 움직임 이런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니 해도 기아군요. 네. 3월 8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시범 경기가 개막한다고 하는데요. 김효울 기자님, 프로야구 개막 일정 좀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그동안 이제 캠프를 통해서 선수들 각자 준비를 했었는데 본격적인 실전 이제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시범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8일부터 9일 이제 기아는 사직으로 가서 롯데와의 경기를 갖게 되고요. 이후 10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곳에서 이제 캠프 때 1차 경쟁, 이곳에서는 이제 마지막 라인업을 확정하는 그런 진짜 경쟁이 좀 펼쳐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아는 홈에서는 4경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마지막 4연전 일정 삼성 그리고 SSG와의 대결이 있는데 그 18일 경기 같은 경우, 17일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야간 경기 이제 적응도 해야 되는 만큼 원래 이제 시범 경기는 1시에 진행이 되는데 이 경기는 오후 6시에 진행이 되는 등 시범 경기를 통해서 팬들 이제 좀 전력도 엿보실 수도 있고요. 선수들 입장에서 이제 정말 긴장감 가득한 그런 경쟁의 시간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경쟁도 좀 치열할 것 같군요.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제 표정이 웃음기가 좀 사라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주전 선수들 그동안 이제 연습 경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시동을 걸게 되고요. 주전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컨디션을 관리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선수들의 경쟁 정말 선수들에게는 간절한 시간이 펼쳐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막전은 22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개막전은 네. 20일 홈에서 NC를 상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나 의원님, 네. 보통 시범 경기 때 이 감독이나 코치진은 어디에 염두를 두고 지켜봅니까? 일단은 쓸 수 있는 요소들을 체크를 하나씩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시범 경기가 들어오게 됐고 결국에는 지금 김여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부상 선수가 있었던 부분들을 회복을 잘 했기 때문에 이 주전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조금씩 늘리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발 투수들 개막전에 마치면서 투구수도 늘리게 돼 있고 이제는 정말 총성 없는 전쟁이 될 텐데 그만큼 팬분들이 생각하는 야구관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우내 준비를 잘했던 선수들이 이제는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본격적인 그 야구 이야기 하나하나 나눠볼 텐데요. 무엇보다 올 시즌 그 개막과 더불어서 시범 경기 때부터 적용이 될 거이겠지만 규정과 규칙이 조금 달라지는 게 있다면서요, 김효울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피치클럭하고 ABS의 좀 가장 큰 변화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좀 경기를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ABS 같은 경우는 지난해 도입이 되긴 했는데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제 좀 하향 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는 피치클락 얘기가 나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이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한 스피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투수 같은 경우는 무주자 때 20초, 유주자 때 25초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 규정을 어길 시에는 볼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타자 같은 경우는 30초, 33초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엔 이 규정을 어길 시 또 스트라이크가 하나씩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 팬분들이 경기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 좀 지루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올해 이 피치 클락을 통해서 확실히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해서 들어왔고 또 한 번 이제 ABS존은 쉽게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작년부터 도입이 됐지만 올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180cm 기준으로 이 위에 있던 센치가 하향 조정 1cm가 됐다고 보시면 네, 될 것 역시 같아요. 화면이 좀 나가고 맞아요. 있네요. 지금 네. 보시면 기본적으로 신장 180cm라고 이 기준을 잡았을 때 상하단존 약 1cm가량이 하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투수들이 작년에 적응을 했더라면 이제는 확실하게 정립을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작년에 이 언더핸드 투수들이 좀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이 상향 조정이 되면서 이 직구가 높으로 솟구치는 부분들이 좀 실패율이 많았어요. 하지만 올 시즌 1cm 정도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 잠수함으로 던지는 투수들은 체인지업이 주목이에요. 주목인데 이 떨어지는 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이용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나 의원님, 네. 그러면 저 ABS 존 하향 조정은 투수와 타자 중 누구한테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까? 일단은 타자나 투수나 작년 시즌 경험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년에는 자기 공을 던졌던 게 아니라면 이 기계에 의존했던 스트라이크 존이었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때문에 자기 공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그런 시즌으로 인해서 경험했던 부분들을 올해는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고 그 안에서 조금 더 그런 스트라이크 존을 파악하고 던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요. 타자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제 자기 존을 인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은 경기 시간도 빨라지고 타자들 투수들 조금 더 좋은 타격, 좋은 공을 던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게 또 영향을 미치는 게 피치클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난해 이제 시범 도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하긴 했는데요. 선수들 이렇게 보통 상황에서는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건데 긴장을 하게 되면은 그렇겠죠. 선수들 루틴이 길어진다던가 그러다 보면 이게 볼 하나, 스트라이크 하나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어느 팀이 실수를 덜 하느냐 긴박한 상황에서 선수들의 마인드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김효울 기자님, 지금 저희가 두 개의 피치클락과 ABS 존 이야기 했는데요. 그 이외에 또 달라지는 규정 추가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 시즌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을 만한 기아 왕조의 구축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지금 기아 타이거즈도 일단 팀 내에 조금 변화가 있죠, 김효울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해 우승 전력은 거의 지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은 유지가 됐는데 그 안에서 좀 중요한 조각들의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 야구에서 지금 프로야구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중요한데 이 두 조각이 바뀌었습니다. 또 내일 선수 같은 경우 예상과 다르게 좀 잔류를 선택을 하면서 맞아요. 일단 에이스 한 자리를 지켰는데요. 여기 누구와 스포츠를 구성하느냐라고 관심이 쏠렸었는데 아담 홀러 선수 빅리그에서도 좀 강속구에 힘을 보여줬던 선수가 가세를 했고 이제 소크라테스 선수 가지고는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하기도 했었는데 3년간의 그 인연을 좀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외국인 선수 패트릭 위즈덤 선수가 오게 됐는데 이 선수도 빅리그에서 좀 힘을 보여줬던 선수긴 합니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던 선수인데 이 두 선수로 좀 외국인 선수의 그 변화를 줬고요. 또 한 자리 가장 큰 변화가 지난해 장영식 선수가 FA를 통해서 LG로 이적을 했었는데 불펜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던 마당새인데 이 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라는 이제 고민이 있었었는데요. 기아로 올 운명이었던 것처럼 조상우 선수 지난 시즌부터 계속 이제 기아행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조상우 선수가 기아 유니폼을 입었고요. 이 부분에서 좀 큰 변화, 좀 전력의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스토브 리그 동안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의 변화를 우리 김여울 기자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요. 나 의원님, 네. 이 유추해 보건대 어떤 전략으로 이 구단을 좀 팀을 구성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김여울 기자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일단은 아담 올러 같은 경우는 거의 보시면 150km가 넘는 공을 던져주지만 우타자, 좌타자 할 것 없이 몸쪽 승부를 굉장히 자신 있게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네일 선수가 던진 스위퍼 하지만 아담 올러는 슬러브라고 해요. 네. 커브와 슬라이더의 중간 사이에 되는 이 슬러브를 자유자재로 결정구로 던지는 선수고요. 또 이 위즈덤 선수가 사실 이 소크라테스 3할 1푼을 치고 홈런 26개 97타점을 했던 선수를 바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이 기아 타이거즈는 우타자 갈증이 있었던 이 해소하기 위해서 위즈덤 선수를 영입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 측근들과 얘기했을 때 제일 매력적인 포인트는 일단 타구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배트 중심에 맞추게 되는 타구가 나온다면 홈런이 만들어질 수 있는 타구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메이저리그에서 20홈런 이상을 쳐줬기 때문에 분명히 이 KBO 리그 초반에 이 변화구 대처 능력만 잘 해준다면 충분히 기아 타이거즈가 내세울 만한 중심 타선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는 장현식 선수가 움직였던 부분들을 기아 프런트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FA 최대어인 조상우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이 기아 타이거즈 또 한 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위즈덤 선수가 소크라테스 선수를 대체할 수 있을지 좀 주목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 메이저리그에서 약 20호 두 자릿수 홈런을 친다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인가요? 맞아요. 사실 위즈덤이 메이저리그에서 20홈런 이상을 치긴 했지만 에버러지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타율이라는 부분이 헛스윙 비율도 많고 삼진 비율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직접 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코치진과 선수들과 얘기를 했을 때는 변화구도 절대 약하지 않고 얼마 전에 이 캠프 때 오키나와에서 경기를 했었어요. KT 위즈와. 근데 고용표 선수의 체인지업을 참아내고 몸쪽 투심을 과감하게 던졌는데 그 공을 선상 쪽으로 2루타를 만들어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올해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즈덤 선수의 캠프에서도 네. 이 삼진율을 가지고 좀 이렇게 갸우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삼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스윙을 가진 선수가 왜 삼진이 많았을까라고 내부에서 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이범호 감독과 김주찬 코치 얘기는 아무래도 빅리그에서는 한 타석 한 타석 쫓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심리적인 게 컸을 거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외국인 타자에겐 전폭적인 지원 믿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최용호 선수 같은 경우도 이게 스윙을 하는 거 보면은 타임을 최대한 가지고 와서 이제 치는 선수기 때문에 삼진이 많이 나올 선수가 아닌데 좀 이상하다. 한번 실전을 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맞습니다. 했는데 이제 지금 스프링 캠프에서 직접 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지안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전에서 이 위즈덤 선수가 침착하게 좀 눈야구 생각보다 눈야구도 하면서 이 힘에 눈야구까지 겸비했기 때문에 우려했던 부분을 좀 지우고 시즌에도 좀 좋은 활약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네. 커진 것 같습니다. 김효울 기자님 스프링 캠프 얘기 나왔으니까요. 네. 올 1, 2월에 미국 그 스프링 캠프를 네. 같이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네. 훈련 내용이나 뭐 이야기 좀 에피소드 전해주신다면요. 이번에는 좀 생각보다 정말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이상기후 영향인지 비가 많이 와서 미국에서는 좀 그 시즌 그 캠프 중반에 실내 훈련이 많았었는데 실내 훈련을 많이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을 했었는데 타자들에게 조금 불리할 수 있었던 게 실전 준비를 못하면서 캠프 시작하고 연습 경기 때 선수들 좀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오히려 이제 투수 파트 쪽에서는 비 온 게 오히려 잘 됐다. 선수들 입장에서 이제 실전할 때 체력이 떨어지고 하면은 이제 부상 위험이 있는데 비가 오면서 이제 체력 조절을 하면서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실전을 했고 구위도 좋았다. 오히려 또 선수들이 경쟁이 너무 지금 치열해진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그 경쟁의 불을 좀 끄는 그런 그런 비가 되기도 했었는데. 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훈련을 보면은 이제 팬들도 이렇게 훈련해도 되겠어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훈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키나와 캠프에서도 이제 좀 비가 왔을 때 주장이 과감하게 가서 좀 훈련 좀 이렇게 쉬게 해주세요 했을 때 바로 이범호 감독 망설이지 않고 오케이 하면서 오후에 선수단이 일찍 철수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라고 하면은 하기 싫은 것처럼 오히려 그냥 두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내가 훈련량이 부족한 건 아닐까라는 네. 또 이 선수가 지금 또 우승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렇게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내가
쉬고 있을 때 다른 선수가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선수도 오히려 알아서 잘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고 캠프 올 때부터 바로 실전을 해도 될 정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선수들 몸 상태 정말 준비가 잘 됐습니다. 나주환 위원께서는 선수 시절 스프링 캠프 참여하셨죠? 많이 했죠. 사실 정말 제일 힘든 시간이 캠프 때인데 저는 캠프지를 가질 못했지만 공감을 딱 받았던 건 우승팀의 여유? 왜? 네. 비가 오면 사실 연습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오히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장이 가서 과감하게 이범호 감독한테 얘기해서 오늘 운동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거는 우승팀이 할 수 있는 여유인데 그만큼 작년 시즌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범호 감독도 인터뷰를 보시면 선수들한테 맡겨준다. 그만큼 믿고 있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확실히 이범호 감독도 작년에 우승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사실 야구를 많이 모르는데 몇 년 전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를 보니까요. 스프링 캠프를 모두가 가는 게 아니더군요. 맞습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선수들도 있더군요. 맞아요. 이분들은 어떤 훈련을 소화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한 구단에 한 70명에서 8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포리맨이라고 해요. 40명. 40명이 안쪽으로 아마 1군 무대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캠프지에 가는 선수들도 40명에서 50명 안팎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낙담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선택을 못 받았던 선수들은 이제 퓨처스리그에서 준비를 하는데 그만큼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지만 반드시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사실 드래프트를 보시면 1순위들이 기회를 많이 받곤 하지만 그 후순위에 받았던 선수들도 정말 준비를 잘해주면서 캠프지에서 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그런 과정은 대단히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감독 코치들은 대부분 이 선수를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군 무대에서 스타팅으로 뛰고 있지 않는 선수와 지금 백업으로 있는 선수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캠프 때는. 그만큼 실력을 확인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실망하지 않고 준비를 잘해준다면 머지않아 또 이렇게 TV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네. 김효월 기자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기아 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많은 분들은 그냥 절대 우승 후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이번 캠프 때 다 하는 말이 이제 키워드를 얘기를 하면 유지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제 감독도 유지를 하겠다. 선수들도 목표가 유지하는 거다. 사실 이걸 유지를 한다면 기아가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인데요. 지난 시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틈이 없습니다. 다 채워진 상황이기도 하고 또 선수들이 우승을 하면서 정말 따뜻한 겨울을 보냈었는데요. 변우혁 선수 같은 경우는 보너스를 받고 손이 떨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게 저액 연봉자들에게 정말 큰 보너스가 입금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일단 어바인에 건너갈 때부터 비즈니스석을 타고 선수들이 이동을 했는데 이게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서도 상당히 좋았고 이게 사기 진작의 측면도 있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또 LG와 같은 날에 선수들이 같은 비행기를 탔는데 네. 기아 선수들은 이제 커튼 하나를 두고 이제 비즈니스 턱을 타면서 이래서 우승을 하는구나. 우리가 또 이렇게 우승을 해서 이걸 대우를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 정말 그 경쟁이 가장 그 중요한 전력인데요. 오히려 그래서 이 경쟁이 그 힘이 된 만큼 부상을 조심히 해야 될 정도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서 충분히 올 시즌에도 기아가 초반에 좀 흔들리지 않고 간다면은 우승까지 질주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네, 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객관적으로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부상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외부의 목소리예요. 네. 왜냐하면 저도 2017년도에 우승을 했었을 때 당연히 3, 4년 정도는 우승을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국엔 외부에서 되게 많이 건드려요. 야, 너희 팀은 당연히 우승이야. 그러다 보면 겸손이 아니고 교만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초반에 쫓기게 되고 연패를 하게 되면서 우승이라는 단어가 싹 사라지게 됐는데 그만큼 지금 기아 타이거즈 전력을 보시면 타자나 투수나 누가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이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나성범과 최영호 선수와 양현종 선수가 딱 그 틀을 잡아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두 분과 지난 그 우승했을 때 나눴던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요. 기아의 어떤 약점 중에 하나로 수비 실책 얘기해 주셨어요. 그거는 올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이 이게 선수들 타자들 입장에서도 실제로 투수들 공도하고 좀 훈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연습 경기 보면서 큰일이다라고 팬들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실수가
얘기가 많이 나왔고 캠프 때 감독이 전체 미팅을 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이범호 감독이 이번에 LG와의 연습 경기 끝나고는 선수단을 전체 소집을 해서 좀 정말 길게 좀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각자의 역할들 또 그날 이제 김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 중간에 빠져서 뒤에서 이제 수비 펑고를 받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제 실전을 하면서 선수들 쌓아가면 괜찮아질 것 같고요. 기아가 바라는 거는 좀 안정감,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그렇다고 해서 좀 이범호 감독이 너무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는 감독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 조금만 선수들이 침착하게 한다라면은 이런 부분 지난해 경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실책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뭐 기아 타이거즈는 작년에 팀 타율은 3할대로 3할 1리였어요. 1위를 했고 실책이 146개로 최하위였어요. 그중에 김도영이 30개, 박찬호가 23개, 김선빈이 10개를 했기 때문에 그 3분의 1 넘게 차지했던 이 주전 선수들의 실책이 사실 타격 같은 경우는 연습을 하면 좋아질 거라 생각이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수비 같은 경우는 정말 연습량을 많이 가져가면 자신감도 생기고 어저께 기사가 나왔지만 김도영 선수도 수비하는 포메이션, 무빙하는 동작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자기가 충분히 공감을 했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변화가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초반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플레이들을 잘해주면서 자신감이 조금 더 생기면 충분히 실책은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수가 좀 줄 수 있는 게 지난해는 좀 변수가 하나가 일루수에서 이우성 선수가 원래 일루수가 아니었는데 팀 상황상 일루를 맡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안 나올 수 있는 좀 실책들이 좀 기록이 됐었는데요. 어쨌든 또 올 시즌 이제 위즈덤 선수가 일루를 지키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에 지난 시즌 나왔던 그 실수 조금 더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김도영 선수 얘기 나왔으니까요. 정말 지난 한 해 김도영 선수의 활약 대단했죠. 네. 도영이 너 때문에 살아야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올 정도였는데요. 올 시즌도 김도영 선수 뭐 비슷하게 네. 활약하겠죠. 네, 이제 많은 분들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김도영이라는 선수 스타일을 보면은 이제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슬럼프를 얼마나 짧게 이렇게 그 안 좋은 상황을 이겨내느냐인데 김도영 선수는 정말 빠른 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타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루상에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게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워낙 빠른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기복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도 이제 올 시즌에 보면은 이제 그 비시즌 기간에도 보면은 좀 여유가 생겼다. 슈퍼스타다운 여유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걸 부담감이라기보다는 네. 즐기고 있다. 이런 아하. 부분에서 김도영이라는 선수는 정말 좀 남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올 시즌에 또 충분히 김도영 선수 이런 부담감이라든가 스포트라이트를 좀 즐기면서 또 본인의 그런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올해 목표가 있답니까? 김도영 선수는 지난해 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본인이 못했던 40, 40이 있긴 하지만 일단 30, 30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지난 시즌에 했던 걸 바탕으로 한다라면은 김도영 선수 올해도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지한 의원님께서는 김도영 선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김도영 선수는 뭐 일본의 오타니 선수가 있더라면 네.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 KBO 리그가 작년에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김도영이라면 이 부담감도 당연히 이겨내야 되고 조금 더 높은 무대를 위해서라면 이 부담감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안에 과연 이 김도영이 40, 40을 할까? 라는 고민이 있겠지만 충분히 지금 코칭 스텝이 인지하고 있는 모습은 준비를 너무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김도영 선수와 연습을 했던 과정들을 기억을 해보면 멘탈적인 부분 굉장한 선수고요. 일단은 이 야구를 대하는 자세가 젊은 선수답지 않은 굉장한 집중력을 보였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기대 이상으로 보여줄 것 같고요. 뭐 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요. 김도영 선수가 워낙에 슈퍼스타니까 캠프에서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인터뷰를 할 정도로 이게 선수들에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하는데 모든 인터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 이게 다른 홍보팀에서
좀 이렇게 많은 이렇게 부담이 오는 선수들, 이런 까칠해지는 그런 선수들도 있는데 김도영 선수는 인터뷰를 다 해줘요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김도영 선수는 정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고 해외에서도 해외 팬들이 김도영을 알아보고 사인을 받을 정도로 근데 그런 걸 충분히 즐기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 올 시즌 즐기는 모습 기대하셔도 좋을 것 아니, 같습니다. 해외에 있는 팬이라는 사람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그냥 뭐 어린 팬들이라던가 이게 오니까 이제 어느 팀인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지난해 KBO의 MVP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일본인 팬분도 오셔가지고 이제 김도영 선수 응원을 하면서 선물을 주기도 하는데 벌써부터 세계적인 스타 열심히 김도영 선수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슈퍼스타의 자질이 충분하군요. 그런데요, 김여울 기자님, 제가 김여울 기자님이 한 취재였던 거를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김도영 선수가 40-40이라는 것은 도루 40인 거잖아요. 네. 근데 도루는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순철 해설위원께서 차라리 홈런에 도전해라 이런 얘기를 주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도루왕을 해봤던 출신이 하는 말이라서 이제 도루를 하다 보면은 그 부상 위험도 있고 체력적인 부담도 있는데 김도영 선수 입장에서는 아직은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강점이 빠른 거와 힘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은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순철 위원의 말처럼 도루에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도루는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될 때는 있긴 하지만 이 40이라는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하면서 또 김도영 선수 같은 충분히 홈런왕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배의 조언도 조금 들어가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면서 도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 의원님은 홈런 거포셨으니까 이순철 위원님의 조언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일단 공감하고요. 지금 추세를 보시면 뭐 메이저리그도 오타니 선수가 50-50을 하긴 했지만 부상으로 인해서 어깨 수술을 받았고요. 또 김하성 선수도 슬라이딩하는 과정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리스크가 있어요. 또 김도영 선수는 도루를 안 하더라도 정말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순철 위원님의 얘기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 더 멋있는 퍼포먼스를 다른 걸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김도영 선수의 마음은 아직은 모르겠죠. 네, 또 아무래도 선수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나가면 좀 뛸 맞아요. 겁니다. 아마 김도영 선수는 계속 달릴 거예요. 하지만 뭐 충고는 충고일 뿐이고 그 그라운드 안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 아드레날린이 맞아요. 솟구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좀 절제할지 그것도 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김도영 선수 얘기 지금 많이 나누었는데요. 두 분 김도영 선수 말고 또 눈여겨보는 선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김여울 기자님. 아무래도 이제 투수 파트도 중요하니까요. 올 시즌에 좀 지금 아직 선발 경쟁, 5선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아마 나지원 위원도 꼽으면 김도현 선수를 언급하지 맞아요. 제 마음 읽었어요? 네, 이렇게 보이는데요. 워낙 이제 김도현 선수 같은 경우 지난해 생각하지 못했던 기아의 전력이었었는데 이제 군제대 이후에 팀에 합류를 해서 선발전 위기 상황에서 불펜에 이어서 선발까지 역할을 해줬었고 지금도 이제 선발 후보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옆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 미국에서는 조금 이렇게 급해 보이는 약간 생각이 많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정작 실전에 들어갔을 때는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도현 선수 충분히 좀 선발로서 좋은 활약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이 김도현 선수 들어오고 나서 지금 이의리 선수도 상당히 이제 마음은 급할 겁니다. 워낙에 이렇게 경쟁 치열해지면서 이의리 선수도 이번 캠프에 같이 합류를 해서 그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의리 선수 그냥 이의리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이의리로 돌아올 수 있을 정도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김도현과 또 이제 좀 이의리 선수 천천히 좀 돌아왔으면 그런 바람들도 있는데요. 이의리 선수 완벽하게 돌아올 이의리 선수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김여울 기자님 꼽아주신 김도현 기자 저도 김도현 투수 저도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나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제가 뽑았던 두 선수는 이름이 똑같아요. 도현, 윤도현, 김도현이었는데 네. 김여울 기자가 김도현 선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윤도현 선수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김도영이 아마추어 때 잘했더라면 그 옆에는 항상 윤도현이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부상으로 인해서 출발이 늦었습니다. 또 올 시즌 준비를 잘했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이 작년 시즌에 1000만 관객이 넘었던 부분들을 이 윤도현 선수가 합류를 하게 돼서 정말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팬층이 조금 더 다양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사실 기아 타이거즈 라인업의 야수들을 삐집고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만큼은 김도영 신인 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기대가 많이 되는데 시합만 100경기 이상 나간다면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낼 것 같고요. 그만큼 또 이 기아 타이거즈가
너무 뎁스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 경쟁이 심한 맞아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도현 선수 같은 경우도 그 김도현과 이게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친구가 잘 나가는 걸 보면서 이제 동기부여도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지난해 이제 이범호 감독이 정말 이렇게 전략적으로 잘 했던 게 윤도현 선수가 부상으로 초반에 계속 이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몇 경기를 뛸 때 이때 윤도현과 김도현을 나란히 좀 타선에 배치를 하면서 이게 윤도현 선수에게 상당히 좀 힘이 됐다고 합니다. 앞에 친구가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타석에 임했었고요. 그때 많은 경기는 아니지만 그때 경기를 통해서 좀 1군이 어떤 곳인지를 좀 느꼈고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올 시즌 준비하는데도 상당히 동기부여가 됐고요. 두 선수 이제 또 룸메이트로서도 같이 알콩달콩 이렇게 캠프를 보내면서 올 시즌 좀 결의를 한 만큼 윤도현 선수 부상만 없다면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상. 윤도현 선수 욕심이 나겠지만 하지만 건강하게 있는 게 건강하지 않는다면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윤도현 선수 건강을 생각하면서 좀 즐거운 야구 했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친구이자 라이벌인 두 선수 김도영, 윤도현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요. 지금까지 저희가 기아 얘기 많이 나누었는데요. 다른 구단 얘기도 좀 한번 해볼까요? 10개 구단의 판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먼저 나 의원님. 일단은 기아 타이거즈가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확실히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키는 야구를 해줘야 되는데 올라가는 것보단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다른 팀들의 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가운데 정말 이 겨우내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가 준비를 굉장히 잘해줬고 FA 이적 선수들도 많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경험들, 이 경기를 했던 모습들을 토대로 한다면 아마 기아 타이거즈의 대항마를 해줄 팀은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가 될 것 같은데 결국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아 타이거즈는 이 외부의 목소리만 조심한다면 충분히 자기 실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나 의원님 10개 구단 전체를 뭐 강약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어떤 판도로 보시나요? 사실 어떤 특정 팀을 얘기하기보다는 네. 정말 겨우내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초반에 이 한 달, 두 달이 저는 이 10개 구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4월 달을 3월 달 말과 굉장히 이 각 팀의 감독들은 경기를 하면서 내가 한 달에 플러스 몇 개를 할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왜? 그 매치업을 보면서 경기를 상당히 판단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3월 말과 이 4월 달을 플러스로 마감을 한다면 시즌 정말 재밌는 시즌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10개 구단 판도. 일단 기아의 적은 그냥 기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나지안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가장 견제해야 될 눈에 띄는 상대는 아무래도 삼성과 LG일 것 같은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성규 선수 얘기를 좀 들어보게 돼도 지난 한국 시리즈 때 아무래도 정말 큰 선수들의 부상이 많았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분해하는 모습, 우리가 완벽하게 싸우지 못했다 이런 준우승을 하면서도 내년에 꼭 우승하고 싶다라는 그런 좀 의지가 강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LG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스프링 캠프 연습 경기를 보면서 이제 많이들 놀랬던 게 이제 두 팀과 또 연습 경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LG 같은 경우는 정말 실전처럼 한국 시리즈처럼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라인업부터 이렇게 주전 선수들을 내보내면서 좀 기싸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선수도 그날 경기도 정말 최선을 다했었고 이미 캠프에서부터 기싸움 좀 라이벌 의식 이런 네네. 부분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아가 이게 초반부터 우리가 속도를 내겠다라는 구상 아래 지금 투수들의 스페이스를 좀 올려가고 있는데요. 좀 일찍 그 승수를 쌓아놔서 힘든 시기에 좀 여유 있게 풀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지금 마운드를 좀 개막에 맞춰서 좀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좀 잘 통한다면 기아가 좀 잘 풀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아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상만 없다라면 좀 빈틈이 없기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하고 LG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다크호스 팀으로 꼽고 있는 팀 있으신가요? 다크호스로 하면 다크호스는 한화죠. 사실 하나입니다. 한화는 야구 정도 신축구장이 들어섰고 사실 멤버로 보면 뒤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결국에는 그 승부처에서 뭔가 고비를 못 넘게 됐던 한화 이글스인데 확실히 절치부심을 하고 유현진 선수도 준비를 잘했다고 하고 올해는 다를 것이다라는 이 한화에 대한 판도가 저는 제일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크호스로 한번 뽑아봤어요. 또 한화는 팬 사랑이
네. 남다르잖아요. 맞아요. 팬분들의 사랑이. 남다르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나 선수들 개개인을 보면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하나로 묶어질 수가 있느냐. 이번 캠프 때 김경문 감독이 좀 어떻게 그걸 묶었느냐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흥행에서도 지난해도 하나 정말 그 구름 간직을 몰고 다녔는데요. 올 시즌 새로운 구장에서도 시즌을 여는 맞습니다. 만큼 이 개장 효과도 있을 겁니다. 이제 원정 팬들도 많이 갈 거고 홈 팬들도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올 시즌 여러 면에서 흥행 면에서도 그러고요. 성적에서도 하나가 다크호스 좀 상당히 좀 많은 그 이름이 나오는 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벌써부터 개막이 기다려지는데요. 지금 프로야구 개막이 조금 앞당겨진 거 맞죠? 약간 올해가 약간 앞당겨진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원래 사실은 3월 뭐 중순 말에는 잘 하지 않았어요. 이 4월 달 초에 했던 하겠는데. 기억이 많았는데 작년에도 3월 말에 이 시즌을 시작하게 됐고 올해도 이제 3월 말에 시작을 하는데 결국에는 선수들이 자기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날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우면 되게 움크러들고 자기 공 못 던지고 자기 스윙을 못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만 잘 개선을 한다면 올해도 재밌는 시즌이 될 것 같아요. 그 예상 라인업도 있던데요.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김효울 기자님, 네. 지금 개막 경기 이야기와 함께 선발 라인업 어떻게 예상하는지 조금 얘기 나눠주시죠. 네. 지금 이게 보시는 게 기아로서 사실 정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즌에 안방을 지켜줬던 김태군 선수, 그리고 내일 선수 정말 에이스로 역할을 해줬고 또 내일 선수 올 시즌 준비한 게 지난해 스위퍼로 상당히 그 재미를 봤었는데 그 스위퍼가 좀 막혔을 때도 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하기 위해서 지금 체인지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두 선수가 이게 처음을 책임질 것 같고요. 또 위즈덤 선수 이제 1루에서 역할을 하게 되고 김선빈과 박찬호 두 선수적 경험으로 좀 더 그 캠프에서 보니까 올 시즌에 김선빈 선수가 선배로서 좀 더 여유가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선빈 선수가 정말 후배들에게 좀 많은 이야기들 해주기도 했고 좀 그 변우혁 선수 얘기도 자기가 레그킥에 좀 변화를 줬었는데 선빈 선수가 정말 많은 좀 조언도 해주고 숙제도 내줬다. 그러니까 김선빈 선수가 좀 여유가 생겼다라고 느낄 정도로 지난해 또 한국 시즌 MVP를 받아서 그런지 김선빈 선수 좀 주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3루에서 또 굳게 자리를 지키면서 얼마나 또 많은 질주를 할 것인지 이걸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야 쪽에 조금 이제 변화, 이제 가장 이제 좌익수 자리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우성 선수로 출발한다면 뭐 이창진 선수도 있고요. 또 지금 저 자리를 노리고 있는 뭐 김석환 선수, 외야의 한 자리를 노리고 있는 김석환 선수도 있는데 김석환 선수 하면 정말 기아가 기대를 하는 유망주긴 한데 항상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었는데요. 올 시즌 좀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특히 이제 멘탈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주면서 김석환 선수 조금은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야에서 얼마나 좀 경쟁력을 보여주느냐. 외야가 기아 입장에서 조금 약한 포지션일 수도 있는데요. 이 선수들, 그 밖에 있는 선수들 활약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최훈준 선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을 FA, 예비 FA이기 때문에 최훈준 선수 입장, 개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즌이라서 최훈준 선수도 이제 선배 역할을 한다라는 장면을 많이 봤었는데요. 최훈준 선수 그라운드 안팎에서 좀 역할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는 부상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부상만 없다면 나성범 선수 상당히 올해 좀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올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주장으로서 또 팀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나성범 선수도 중요한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오님께 여쭤보기 전에요. 전 그게 궁금한데 말 그대로 예상 라인업이잖아요. 이 예상 라인업은 누가 발표를 하는 건가요? 일단은 작년에 이 경기를 뛰었던 경험 토대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김연예 기자가 혼자 다 얘기해가지고 저는 말씀, 네. 할 말이 일단 없어요. 왜냐하면 라인업 자체가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상대팀이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는 타순적으로 봤을 때 이범호 감독도 고심을 하는 게 김도영 선수를 과연 몇 번에 놔야 될까? 테이블 세터냐 아니면 중심 타선이냐? 결국에는 김도영과 나성범이 특히 이 나성범 선수가 작년에도 부상으로 인해서 많은 경기를 못 뛰었어요. 하지만 나성범 선수가 라인업을 올려준다면 3, 4, 5라고 합니다. 타율, 출루율, 장타율, 3할, 4할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성범 선수는 무조건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범호 감독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아 타이거즈 지금 라인업을 봤지만 대단하네요. 그럼 짧게 나이오님께 먼저 물을게요. 네네.
김효울 기자님이 다 얘기하기 네네. 전에 작년에 1,000만 관중 정말 대단한 흥행이었는데요. 올해 비슷한 흥행 예상하시는지요? 일단은 신축구장 이 대전 야구장 이름 뭐죠? 대전 하나생명 네, 볼파크가 네. 생기면서 이 하나이글스 팬분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올 것 같고요. 구장 자체도 이 작년 하나 야구장이 10,000명이 조금 넘었더라면 이제는 20,000명이 넘는 야구장이 됐고 또 그 가운데 볼 수 있는 퍼포먼스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겨울에 정말 준비를 많이 했던 선수들이 재미있는 시즌을 만들어주면서 이 먹이 사슬처럼 누군가 강자가 아닌 서로 쫓기는 모습들을 만들어낸다면 네. 올해는 진짜 한 1,500만까지 갔으면 1,500만. 좋겠습니다. 네. 김효울 기자님은 흥행 이어가겠죠? 네, 충분히 흥행이 가능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경기장이라는 인프라가 새로 마련이 되고요. 아무래도 올 시즌 딱 꼽으락 하면은 이제 기아를 우선 꼽긴 하지만 다들 순위 싸움 정말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순위 싸움이 사실상 흥행이 가장 중요한 맞아요. 부분인데요. 이 순위 싸움이 계속되면서 좀 재밌는 싸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기아가 만일 1위를 간다 하면은 이제 지난 시즌에 2위가 항상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과연 1, 2위 싸움이 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부분도 관심사가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흥미로운 그런 맞아요. 시즌이 되면서 1,000만 이상 그래서 1,500만까지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1,500만까지 가기 위해서는 네. 좀 약간 특정 팀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롯데, 하나, 기아, 삼성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 지방 팀들이 팬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롯데와 하나가 지금 몇 년 동안 저조했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승률로 조금 더 만들어 준다면 이 팬분들은 야구장을 더 많이 찾아와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힘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1,500만 화이팅입니다. 두 분과 기아 우승과 관련된 재미난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기아가 우승하려면 꼭 해야 할 것 또는 꼭 하지 말아야 할 것 간단하게 1분씩만 얘기해 주신다면요. 김효울 기자님. 그냥 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 유지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도 그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선수들 입장에서도 욕심을 부리다 보면 이게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준비한 걸 좀 풀어간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1위 팀이다 보니까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 시선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자만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 그냥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또 부상 조심하면서 준비한 거 풀어간다라면은 올 시즌 기아 충분히 좀 좋은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 의원님. 네, 저는 첫째로 부상, 그리고 결국에는 선발 야구가 돼야 됩니다. 작년에 기아 타이거즈가 로테이션을 끝까지 책임져 준 투수는 양현종밖에 없었어요. 네이 선수도 마지막에 부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1위를 하긴 했지만 QS, 이 퀄리티 스타트가 9위였어요. 그만큼 선발 투수가 많은 이닝을 던져주지 못했기 때문에 올 시즌 아담 올러, 윤영철, 김도현까지 가세한 이 선발 라인업이 5이닝 이상 책임져 준다면 확실한 우승 시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처럼 기아의 우승 왕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